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 녹화입니다. 관련 법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인데요. 30조에 19세 미만자가 나와 있는데 이 법 규정은 2021년도에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 받았었던 조문입니다. 그 위헌 결정에 따라서 본법은 개정이 됐고요. 이 개정된 조문 외에도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30조 2가 나오는데 그 30조 2가 추가적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이고 그쪽을 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0조는 뭐 옛날이나 거의 조문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30조 2가 추가 신설되었다. 자, 1항을 보죠. 자, 19세 미만자의 이 조사 과정,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로 녹화할 때에는 그 영상 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자, 그리고 밑에 사망을 보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29세 미만자 피해자 등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자,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밑에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촬영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일 때는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1항과 3항을 볼 때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4항부터 이제 6항까지를 묶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를 마쳤을 때는 기명, 날인, 서명, 그리고 밑에 뭐 기록한 후 편철한다. 그리고 기록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이 30조 2가 이제 신설했다 그랬어요. 자, 보도록 하면 자, 1항입니다. 자, 19세 미만자 나와 있죠? 자, 19세 미만자의 영상 녹화물은 방금 읽었던 4항부터 6항까지 이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 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를 것. 첫 번째 1번 요건이고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1호를 읽어보면 자, 증거 보존 기일, 공판 기일,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의 그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신문할 때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나중에 우리 저 뒤에 증거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반대 신문권 보장, 반대 신문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봅니다.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인데 다만 특신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특신 상태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세 미만자가 의 진술이 영상된 영상 녹화물은 첫 번째, 절차 방식에 따라 영상 녹화된 것일 것. and 반대 신문권이 보장될 것 또는 여기선 또는이겠죠. 1번 아니면 2번이니까요. 이 1번 또는 특신 상태, 즉 19세 미만자 등의 피해자 등이 다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 어떨 때?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신 상태에서 이러한 영상 녹화 등이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항이 추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청법을 가봅니다. 역시 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과정은 역시 영상 녹화물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 역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아니하면 촬영해서는 안 되고요. 예외 조항이
가해자 중 친권자가 일방일 때에는 촬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피해자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될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조문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인데, 자, 이 조항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법조문 가보죠. 자, 1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검사나 경찰은, 자,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까지 가로 닫고, 신청권자입니다. 신청 동그라미. 신청권자 숙지하셔야 돼요. 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밑줄 걷죠? 그 다음 끊어서 띄고 한 칸 띄고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법, 배, 직, 형에다가 각각 색깔 칠하세요. 이 세트입니다. 법, 배, 직, 형. 세트로 많이 다녀요. 법, 배, 직, 형. 됐어요? 자, 신청에 따라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쵸? 자, 요 조문과 비교할 것이 뒤에 나옵니다. 쭉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신뢰관계자의 동석이라고 하는 조문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조문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 직권 동그라미. 자, 신청 동그라미. 자,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쵸? 자, 동석하게 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세요. 임의적 쓰세요. 됐어요? 그리고 신청권자 나와 있죠? 신청권자 앞에 피의자 법정 대리인이죠. 누가 없어요? 배 직형이 없잖아. 법배밖에 없잖아. 법밖에 없잖아, 그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권 색깔 달리해서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죠. 앞에서는 신청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는 직권 신청 다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할 수 있답니다. 됐나요? 자, 1호 2호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세요. 여기는 신청만 되죠. 그쵸? 자, 옆에다 필기. CF 직권하면 틀려요. 직권 또는 신청해도 틀려요. 그리고 법배 직형이에요. 배직형이 있어요. 거긴 없어요. 그래서 피의자, 변호인, 법배 직형을 신뢰관계자 있는 쪽에 신청권자로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참여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 필기하시고 색깔 칠할게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자, 두 가지 비교 잘 하시고요. 또 봐야 될 게 많아요. 여기는 변호인이죠. 여기는 변호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CF 나와 있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여기 없어요. 그럼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변호인이 되는 거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임계를 제출했느냐 안 제출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변호인만 돼요. 고용주 가족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법배지청 외에 고용주 가족을 추가시키면 안 돼요. 물론 법배지청 외에 고용주나 가족이 추가되는 부분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잘 하시라고요. 법배지청만 된다 일단은. 그러니까 형사법 공부를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이거 외우는 게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 형법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형사법 외우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미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이런 비교되는 조문들이 무지무지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절반은 형사법의 절반은 조문 문제고 절반은 판례 문제입니다. 자꾸 많이 보는 수밖에 없죠. 일단은 조문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지웁니다. 자, 지웁니다. 자,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판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고요. 정당한 사유가. 응? 자, 판례 있습니다. 판례 볼게요. 여기 나오지. 그치? 자, 형사법 243조 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랬습니다. 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거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을 때를 말한다. 그때는 변호인에게 뭐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빼고 이럴 때를 빼고는 뭐다? 웬간에서는 다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자, 그 밑에 2항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1항도 출제 많이 됐고 2항도 무지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2명 이상일 때에는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누구야? 지정권자가 피의자입니다. 1차 지정권자가 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답니다. 이 한다도 나와.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근데 피의자 지정을 안 해. 그러면 2차로 검사나 경찰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말씀드립니다. 1차 지정권자는 피의자입니다. 이것을 검사, 경찰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1차 지정권자인데 이 사람은 지정한다고요. 2자가 지정 안 하면 검사나 경찰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피의자가 지정한다고요. 나머지 색깔 안 칠할게요. 일단 이것만 확실히 봐두시면 돼요. 왜 2명 이상일 때 피의자가 1명을 지정하지? 2명 이상이면요. 쪽수가 많아지면 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많이 참여하면 이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 야들이 나불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간택하는 거죠. 자, 3항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한 후에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체크. 신문을 한 후입니다. 후에 신문이 다 끝나면 그때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조사하고 있는데 부쩍부쩍 튀어나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근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의견 진술권에 대해서 승인을 얻는다면 중간이라도 역시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여기 의견 진술이죠. 여기는 이의제기잖아요. 여기는 의견 진술인 거예요. 자, 분석해드립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의견 진술권이죠. 여기는 이의제기권입니다. 여기 의견 진술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의견 진술권. 두 번째, 이의제기권. 이 두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의견 진술권. 원칙이 뭡니까? 원칙. 여기 원칙이 뭐야? 신문 후에 의견 진술하는 게 원칙이죠. 신문 후가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가 뭐야? 의견 진술권만 봐요. 이건 이의제기권이잖아요. 의견 진술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치? 자, 이 의견 진술권은 경찰이나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도중이라도 신문 중이라도 가능한 거야. 그쵸? 그래서 승인을 얻으면 검사나 경찰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제기권. 이의제기권 땡땡. 여기 있지, 이의제기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는 부당한 신문 방법이지. 뭐 할 수 있다? 언제라도 뭐 중이든 아니든 그죠? 중이든 아니든 간에 언제라도 이의제기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때 언제라도 가능하다 그랬지? 이때 검사나 경찰의 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이건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의견 진술권과 이의제기권을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항은 뒤에서 배우는 수사준칙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확인할 겁니다. 자, 사항. 자,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신조서는 열람하게 한 후에 그 다음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김영날인 서명하게 하면 됩니다. 검사나 경찰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신문 참여했다는 부분 여기 참여했잖아. 여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참여하게 한다 했잖아. 만약에 참여했으면 참여했다는 부분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를 제한하잖아. 그쵸? 그치? 그러니까 변호인이 신문 참여했다면 참여했다고 제안했다면 제안했다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피신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의무적이다. 자,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니까 이 색깔 칠해볼게요. 하여야 한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조문이 어려워요. 법조문이 양이 많죠. 수백 개 조문이잖아요. 수백 개 조문. 400조문이 넘을 거예요. 형사법이. 계속 이렇게 비슷한 게 나와.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다냐, 법배 직형이 들어가고 빠지고, 고용주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무수히 많이 나와. 400개가 넘는 조문이면 이 조문마다 지금 1항, 2항, 3항, 4항, 5항 막 있잖아요. 이 형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도 있지, 기타 등등의 법이 많잖아요. 이게 박 터집니다. 박 터져.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이렇게 숙지하는 수밖에 없고 한번 교재를 선택을 했다면 그 교재를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돼요. 막판 돼서 막 교재를 막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기본서 같은 게 막 바뀌잖아요. 안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막판에 공부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요약집으로 깔짝깔짝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으로 요즘 공부하는 때가 지났습니다. 형사법은 법조문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달고 법조문만 옮겨놔도 수백 페이지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더 줄이냐고.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책 팔아먹으려고 막판에 요약집이다 뭐 이런 거 내는데 그거 사지 마세요. 사는 중간 끝장이다. 끝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셨는데 이 기본서 가지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첨부할 것이 이제 문제집을 추가하시고 모의고사 추가하시면 되는 거지. 기본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